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네. 저도 좀 바스키아 사실 좋아하지만 그냥 그림만 보고 표면적으로 아 뭐 이런 사람 이런 느낌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덕분에 오늘 바스키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네.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지금 집에서 답답할 텐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바스키아를 통해서 바스키아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멘트를 준비를 또 하셨군요. 아, 참 이렇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나. 너무 자연스럽게 네, 치고 들어가죠.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바스키아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네, 음악가는 음악으로 나타내고 작가는 글로 나타내는데 여러분은 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좀 지루한 일상이 조금은 그 즐거워지지 얘기를 하시려고 않을까. 이렇게 아니 중요한 얘긴데요. 네. 그쵸? 네, 표현을 표현. 하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문고 미술실입니다. 지금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죠. 오늘은 지난번 6차 10대 했던 당근픽 뱅크시 수업에 이어서 그 수업 후반부에 감자 선생님께서 예고를 해주셨죠. 네, 뭘까요? 네, 오늘 감자픽, 네. 감자픽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네, 감자픽으로 지금 그림에 보듯이 네, 바스키아 작품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아, 네. 퀴즈 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뭘? 작가 누구였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무슨 퀴즈를 지난 시간 분명히 기억 못 할 거야. 지금. 아닙니다. 아, 학생들이 그런가요? 미술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음.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바스키아만 하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럼요. 바스키아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바스키아 뭐 검은 피카소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네, 좋아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고 네. 또 좋아하지 않았거나 몰랐다 하더라도 이번 오늘 기회로, 네. 수업 이후에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아, 네. 그런 작가입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많이 준비하셨죠? 글쎄요. 절치부심. 드디어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네, 드디어. 네, 네. 감자의 이미지를 탈출하겠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스키아는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제대로 음, 완벽하게 알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교과서 95페이지 교과, 준비하시고요. 교과서 95페이지를 펴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있나요? 광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선택은 왜 축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모든 학교가 다 하는 거라서. 그럼 다들 와보실래요? 한티제 다음 중 휘문고 로고를 골라보세요. 왔어. 이게 휘문이야. 휘문으로 리스펙. 한티제 감자쌤, 네. 바스키아는 누구죠? 네, 바스키아는 교과서 95페이지에 보면 검은 피카소라고 불리는 사나이 로 나오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난 예술가인데 1980년대를 대표하는 스트릿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를 주로 했고요. 흑인이라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어릴 때 중산층에서 태어나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피카소를 일찍 접했고 미술관도 굉장히 자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걸 많이 접한
화가였고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80년대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서 화가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낙서를 주로 하고 만화를 좋아하던 그가 만화적인 그림을 굉장히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바스키아입니다. 조금 네. 의외네요. 뭐가요? 그러니까 저도 편견일 수 있는데 네. 그 바스키아를 다룬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보면 바스키아가 되게 가난하게 나와요.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어린 시절에는 네네. 분명히 중산층에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아프시고 병원에 가시고 이혼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집안이 또 갈라지면서 그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해서 길거리를 떠돌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데요. 그 부분부터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아마 가난한 길거리의 예술가로 먼저 알려지게 돼서 그렇게 이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굴곡이 네. 심했던 작가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럼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큰 수술도 하고 그게 다 7살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뉴욕에서 살았던 네, 거죠. 뉴욕에서 태어나서 쭉 미국에서 활동한 작가로 네, 네.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릿 네. 아트, 네. 스트릿 아티스트라고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다룬 뱅크시, 네, 그래서 네. 뱅크시와 공통점이 있는. 뱅크시하고 네. 공통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네. 지난 시간 수업을 또 들은 학생들은 이게 내용이 좀 연계도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그쵸. 비교도 좀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저희가 기획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스키아도 뭐 미술계에서는 굉장한 스타였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뱅크시도 바스키아를 상당히 많이 참고했을 확률이 높고 네, 뱅크시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네, 바스키아보다 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바스키아가 네. 조금 더 빨랐다고. 네, 네. 뱅크시는 뭐 현존하는 인물이니까요. 맞아요. 바스키아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바스키아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네, 우리 감자 선생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들어가기 전에 뭐 또 네, 있나? 뭐 들어가는 써있네요, 줄 여기. 알았는데. 아니 우리 학교 주변에서 바스키아 그림을 찾으셨다고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찾으셨다고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왕관을 쓴 공룡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앞 뱅크시는 담벼락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그림은 우리 학교 길 건너 카페에 액자로 걸려 있어요. 이 그림이. 네, 이거가 액자로 걸려 있지만 이게 바스키아 그림인지는 사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 그림 좋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인상이 깊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좋다고 느껴지나 봐요. 네. 사실 저희 같은 네. 미술인들은 미술인. 너무 네. 잘 알죠. 이 네. 바스키아를 상징하는 이 노란 왕관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이제 금방 이것 자체가 시그니처인데 네.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를 수 있겠죠. 네. 뭔가 디자인적 요소 같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 또 만들어 오셨다고 이 왕관을. 방금. 네, 방금 네, 그렸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귀엽죠? 네. 네. 자, 그러면 네. 어쨌든 교과서로 좀 더 들어가서 네. 검은 피카소라는 네. 별명. 네. 사실 피카소는 현대 미술에서 어떤 그 제왕의 자리에 군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해도 뭐 꼭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고 네. 또 물론 사람들은 이제 고흐나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겠지만 네. 실제로 고흐 같은 작가들은 네. 살아생전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쵸. 네, 사후에 그 예술적 가치가 뒤늦게 네. 사람들에게 재평가된 경우이지만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네. 대성공을 거둔 화가죠. 네.
그러면 바스키아도 피카소처럼 그렇게 살아있을 때 큰 인기를 누렸나요? 네, 그럼요. 바스키아가 굉장한 인기를 누렸어요. 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뉴욕이 바스키아가 활동한 70년도, 80년도 그 당시에 굉장히 비주류 정서, 좀 반항적이고 음악으로 치면 힙합이 유행하던 그 시절이에요. 음악에 힙합이 있었다면 미술에서는 좀 그래피티, 뭐 아니면은 클럽 이런 문화가 유행을 하던 시기여서 그게 잘 맞아 떨어졌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반항적인 이미지를 바스키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인기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검은 피카소라는 말은 네, 맞아요. 조금 저희 인종차별적인 말 아닌가요? 교과서에도 검은 피카소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많이들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책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 단어 자체가 만약에 바스키아가 백인이었다면 제2의 피카소라고 불렸을 텐데 흑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의 검은- 피카소라든지 네, 그럼요. 뉴욕의 피카소라든지 이랬을 그렇게 텐데 불렸을 텐데 음, 그래서 바스키아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흑인 예술가가 아니다. 그저 예술가다. 그냥 예술가다. 네, 그런 말을 했었고 음, 그리고 또 영화가 있어요. 바스키아. 영화 먼저 보셨잖아요. 저보다. 네, 제가 추천을 네. 그럼요. 추천해 주셔서 제가 봤는데요. 음, 거기서도 바스키아가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기자랑 인터뷰하는 그 씬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스키아에게 기자가 물어요. 유명한 흑인 예술가가 되셨는데 까만 아티스트라고 불리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까만색을 전혀 쓰지 않고 다양한 색을 쓰는데 왜 저에게 까만 예술가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멋진 말이네요. 까만색을 쓰지 않았는데 까만 예술가. 그러니까 나의 작품으로 말해라. 네. 나의 피부색으로 말하지 말고 그럼요. 난 나의 여러 가지 작품에 색을 대해서, 쓰는데. 네. 네, 그럼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참고로 흑인뿐만이겠습니까? 네. 유색 인종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백남준 씨도 유럽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미국에서 네.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약간 조롱 섞인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심지어 그 백남준 씨는 좀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데 발음은 이제 완전히 콩글리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인터뷰를 하다가 못 알아듣겠다. 영어가 맞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백남준 선생님이 사실 한 5개 국어쯤 하시거든요. 워낙 이제 유무민족처럼 사셔가지고 뭐 독일어도 잘하시고 불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네. 하시고 뭐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그 5개 국어를 다 섞어서 대답을 해버렸어요. 아. 그러면서 넌 알아듣겠냐고 이렇게 네. 반문을 하셨던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저희들도 유색인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뭐 선생님은 좀 얼굴이 하얘서 백인 같긴 하지만 네. 근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네. 흑인들은 뭐 더 심했겠죠.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네, 그렇고요. 네. 여기서 한번 끊고 가실까요? 끊어요 여기서? 네. 아 편집을 네. 편집점을 너무 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편집점을 잡기 잠시 후에 위해서 만나요. 잠시 또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돌아왔습니다. 네. 네. 뿅. 그 사이에 뭘 또 준비를 하셨네요. 네. 한번 들어서 보여주시죠 네. 학생들한테. 이거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해부학. 해부학 책을 왜 들고 오셨어요? 해부학 책 보면 여기 이렇게 인체에 관련한 음, 다양한 해부학적 지식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네. 처음에 바스키아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바스키아의 어머니가 바스키아에게 해부학 책을 줬다고 해요. 심심하면 읽으라고 해부학 책을. 그래서 심심하면 읽으라고 해부학 책을 해부학 주신 책을 그 어머니. 주신 어머니. 네. 그래서 이걸 봤는데 여기서 바스키아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바스키아 그림을 보면
뭐 해골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런 장기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해부학 책을 보고 거기서 이제 요소들을 익혀서 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커서도 이제 다빈치의 해부학 책도 보고 아니면은 해부학적으로 그린 그림들을 많이 오마주해가지고 본인 작품에 많이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들 속에 왜 이렇게 뼈가 많이 나오고 해골이 많이 나오지? 이런 게 어릴 때 영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해부학 네. 책을 봤다 하더라도 그쵸. 또 그걸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네. 재해석하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게 사실 저도 해부학 책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전혀 몰랐네요. 네, 조속과에서는 아, 그쵸, 이제 봐야 되죠. 뼈와 근육을 모르면 사람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좀 난입을 하면 네. 회화를 전공을 한 사람과 네. 조소를 전공한 사람이 네. 똑같이 인체를 그리더라도 접근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네. 회화, 사진, 영화 이렇게 2차원적인 예술들은 네. 지금 여러분 제 오른팔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면 안 그리면 돼요. 네. 그런데 3차원 조각 예술은 다 표현해야 네, 360도에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다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접근 방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네. 회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네.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있는 본질적인 게 중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찻길을 보면 네. 갈수록 좁아지다가 서로 만나잖아요. 네. 원근법. 네. 그게 바로 회화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요. 아, 실제 기찻길은 만나지 않죠. 그럼요. 그건 바로 조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안 보여도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아. 그게 근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뼈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창작이 가능한 요소가 네.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 책을 많이 봤었는데 네. 뭐 봐도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게 네. 당근 쌤이랑 저랑 항상 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런 항상 본질을 찾으시고 저는 보이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제가 거. 본질을 찾아요. 늘 본질을 찾으시잖아요. 저는 본질을 추구하는 근데 선생님. 그렇다고 하기에 바스키아는 너무 약간 만화적인 키치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이잖아요. 아, 커봐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졸라맨이에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네. 막대기처럼. 네, 근데 그게 결국 뭡니까?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뼈만 그린 거잖아요. 네, 척추뼈, 네, 뭐 대퇴부 이렇게 뭐 상완, 하완 이렇게 해서 네. 제일 길고 큰 뼈만 그린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닌 말고요. 네.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바스키아에서 그런 요소들이 네, 잘 해부학 책을 보인다고 보고 생각해요. 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쪽으로 꿈을 꿀 수도 있는데 바스키아는 그림을 그렸네요. 공부를 못했겠죠. 모르죠, 그거는. 네. 그럼 못했을 거예요. 그럼 한번 그림을 살펴볼까요, 우리? 사실 처음에 가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출해서 같이 그래피티하는 친구를 만나요. 알 디아스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같이 크루를 결성해서 뉴욕 소거리를 낙서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들이 이제 아무래도 인종차별도 받았을 테고 가정도 불우해지고 가출하고 하니까 이제 사회 비판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거리에 했는데 여기 보면 카피라이트를 나타내는 이 마크들을 꼭 써놔요. 그래서 본인의 작품에 저작권을 거는 거죠. 굉장한 세이모죠, 세이모. 네, 이 크루 이름이 세이모라고 합니다. 예, 세이모가 활동할 당시가 아까도 말했듯이 반항적인 주류가 인기를 끌던 데라 세이모의 인기도 대단해서 이 카피라이트로 자신의 그 무엇의 권위와- 약자죠, 세이모? 세이모가 Same old shit. old shit. 네, 흔해 빠진 것, 뭐 그게 그거다. 음. 이런 말인데 비판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의 네. 소호 거리는 네. 맨하튼에 있는 거죠. 네네. 맨하튼에 있는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가봤어요. 네, 가보고 그 소호, 첼시 뭐 이런 거리들이 싶다. 네. 한국으로 치자면 인사동 같은 곳이잖아요.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럼요. 곳이고 네. 약간 구도심 같은 느낌. 네. 종로. 그러니까 이제 바스키아가 한국인이었으면 종로 3가 종로 3가 네, 아니면 이런데. 익선동. 익선동. 이런데. 네. 제가 옛날에 살던 곳 익선동 익선동에 좋아요. 가서 담벼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네 낙서를 하고 하고 표식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저작권을 네, 남기는. 자신의 서명을 네. 세이모로 대신 네.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세이모가 금방 해체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스키아는 흑인이지만 굉장히 성공을 꿈꾸는 흑인이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나는 꼭 성공할 거야. 근데 그 알디아스라는 친구는 지극히 그냥 조용히 비판적인 작업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둘은 갈라서게 되었고 그런데 바스키아가 이제 천재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대표적으로는 워홀이 네, 그의 재능을 인정하면서 세이모는 끝났지만 바스키아는 완전히 성공 가도를 걷게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근데 앤디 워홀은 작품도 별로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네, 완전 달라요. 앤디 워홀이야말로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백인 네. 문화 네. 미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 그럼요. 있는 작가고 네. 그에 비해서 바스키아는 굉장히 비주류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이 그림이 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정말 뭐 알아주면 고맙고 네.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네. 느낌이 있는데 그 둘이 그 둘이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잘 지냈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요. 네,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바스키아 영화가 19세기 때문에 막 마약이라든지 뭐 더 흡연 보고 이런 싶을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 말씀을 나오기 하면. 때문에 네, 아이들은 여러분한테 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장면에 이제 앤디 워홀도 나와서 어떻게 가까워지게 됐는지 그 바스키아의 엽서를 보고 워홀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제 친구가 되고 이제 같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요. 흑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차별도 하고 마트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기억나요. 그쵸? 네. 바스키아가 화폐를 냈는데 거기 그 마트 점원이 맞아요. 네. 위조 지폐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근데 앤디 워홀이 그 캐비어를 딱 카드로 바로 사주죠. 네가 먹고 싶다면 러시아라도 가야지 않겠니 하면서 그 캐비어를 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들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만큼 큰 힘으로 바스키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게 아마 되는 거죠. 바스키아는 이제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었겠지만 네. 사업 소원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 배경이 또 없었고 네. 차별이 심했고 근데 미술의 역사에서 네. 그런 수완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앤디 워홀이잖아요. 네. 자신을 정말 잘 포장하기도 사업가 하고 같은 느낌이 약간 있죠. 네. 거의 천부적인 재능이 있죠. 네. 자신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이 도움도 줬을 것이고 네. 그리고 협업도 해서 같이 전시도 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패했다고 해요. 전시는 왜 실패한지 혹시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그 너무나 유명한 각자의 그 특징을 가진 그림들을 가졌지만 같이 그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반해진 거예요. 각자의 매력이 또 사라지고 각자는 각자의 작품으로 표현됐을 때만 훨씬 더 독창성이 뛰어났었는데 그래서 전시가 망하고 그 둘은 멀어지게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건 제 사견인데요. 네. 사견. 제가 뭐 그 당시에 네. 살지도 않았고 네. 당시에 살긴 했으려나요? 당시에 네. 약간 저도 좀 살았던 옛날 것 사람이라 같은데요? 네. 근데 살았겠네요. 지금 뭐 85년도에 둘이 88년에 생을 마감했거든요. 88년에요. 네. 그러면 제가 한 12살, 11살 뭐 이럴 텐데 네. 어, 분석하지 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워홀도 그다음에 바스키아도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 무대에 서 있어도 네. 마음 한켠은 계속 외로웠던 사람일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서로 알아보고 네. 보듬어 준 것이 아닌가. 맞아요.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들기도 합니다. 아,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절대로 내가 성공하는 작가가 안 될 거야 라고, 넌 성공 못해 라고 했지만 나는 성공을 했고, 성공하고 나니까 아니야, 너는 짧게 가는 애야, 길게 못 갈 거야 했지만 계속해서 인기가 더 커지기만 했고, 그럼 너는 뭐 거기서 멈출 거야, 한계에 다다라서 뭐 약물 중독에 빠질 거야. 근데 그래서 약물을 하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약물을 중단하면 내 작품도 아마 감각이 떨어졌다고 비판하겠지.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워홀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의 재능은 누가 봐도 뛰어나고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넌 훌륭해. 네. 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네. 그 워홀이 죽은 다음에 네. 그 아직 워홀 죽은 얘기 안 했는데 죽었다. 워홀이 언제 죽었는데 지금 아직 안 워홀이랑 같이 찍은 그 비디오를 틀어놓고 막 울잖아요. 네, 근데 우는 그 장면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인상적이고 네. 그랬던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맞아요. 전시가 실패하고 약간 멀어졌는데 바로 심장 발작으로 87년도에 앤디 워홀이 사망하거든요. 근데 그 충격에 또 방황을 하고 약물 중독에 빠져서 1년 뒤에 그렇죠. 바로 네. 네. 그럼 어쨌든 다시 한번 작품으로, 너무 우울하니까 이제 그러면 작품 한번 본격적으로 네. 사실 지금 이미 저희가 바스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이제까지 이야기는 좀 바스키아를 둘러싸고 있는 네, 이야기라면 사회적인 면, 네. 네, 그의 일생 같은 네,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 바스키아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하시죠. 네, 네, 그러면 또 한 번 쉬었다 오겠습니다. 물 마시고 만나요. 안녕. 선생님, 네, 바스키아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너무 진지해서 오늘 부담스러워요. 제가 좀 차분하죠. 네, 네, 너무 제가 좀- 차분합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요, 지금 사실 이 수업을 학생들이 볼 때는 네, 제가 만든 이제 영화 만들기 수업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수업 준비할 때 제가 너무 준비를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많이 해서 네. 에너지가 다 없어졌습니다. 아, 네. 어떡해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수요일을 어떡하라고요. 지금 당근님 얼굴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이었던 게 뭐냐면 네. 자꾸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길게 하니까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또 재미없다고 안 보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 때문에 네. 또 저는 진짜 영상 찍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PPT 만들고 어. 이게 그러니까 영상은 좀 네. 약간 실수를 해도 적당히 또 웃어 넘길 수 있는데 PPT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얄짤이 계속 끊고 없어요. 다시 하고 끊고 네. 다시 하고 음. 좀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네. 아주 호되게 혼쭐이 났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조금만 좀 더 힘을 내세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요. 네. 모니터 화풀이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아이, 왜 받은 게 그래요, 자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아마 궁금할 거예요, 학생들도. 네, 네. 궁금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낙서가 많은가요? 아니, 글로 읽는 것처럼. 라고 질문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아닌데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낙서가 해요. 많은가요? 아닌데요. 그렇게 안 물었는데. 네. 대답해 주세요. 처음에 낙서화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뭔가 모를 글씨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보면 이게 미국에서 자란 바스키아가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을 작품에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작품 속에서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냥 알파벳을 넣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여기는 뭐 스마일 뭐 이렇게 본인이 쓰고 싶은 그때그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인터뷰할 때 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미술을 볼 때, 작품을 볼 때 비평하고 해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 글씨의 뜻을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아니면 이 큰 얼굴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바스키아가 그럼 음악가에게 음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물으실 건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도 이 바스키아는 예술가잖아요. 사실 뭐 글로 뭔가의 사실을 전달하는 작가나 뭐 기자도 아니고 예술적인 감성을 여기다 표현한 건데,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도 예뻐서 좋아하기도 하는 거고, 이 담긴 메시지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닌 재능은 이걸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하나 뭐 수학 문제 풀듯, 약분하듯, 과학 실험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왕관이죠. 네. 우리가 처음에도 보통 이렇게 맞아요. 왕관. 네, 선생님이 왕관. 그리신 네. 왕관.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서를 많이 그렸다고 해요. 이제 왕관을 표현하는 의미가 존경을 나타내는데요. 바스키아가 흑인이나 뭐 리스펙. 네. 제 생각엔 네. 이 사진이 있잖아요. 앤디 오울이랑 둘이 이렇게 포스터. 저기 네. 글러브, 복싱 네. 글러브 끼고 팬츠까지 딱 입고 이렇게 찍은 맞아요. 그게 나오죠. 그 사진도 기억이 나고요. 네, 복서나 아니면은 인권 운동가. 그러니까 결국 뭐 내가 음악과. 왕이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왕. 내가 내가 왕. 길거리 예술의 제왕이다. 그런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있다는 설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자신이 흑인으로서 굉장히 차별받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도 자기의 길을 개척해서 성공해낸 사람들, 그런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 같은 그런 분들을 그려놓고 왕관을 표시함으로써 대단하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로 그렸다고 합니다. 노란색은 금이겠죠? 금? 골드를 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수도 있고요. 노란색이 아닌 왕관도 등장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 보면 그냥 왕관만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그 아까 카피라이트 C 그 마크만큼이나 왕관이 많이 나와서 뭐 처음에 시그니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왕관이 바스키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뱅크시에서 G를 맞아요. G. 자신의 그 시그니처처럼 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비교하자면 뱅크시의 G가 G가 바스키아한테는 왕관. 왕관이 네, 되겠네요. 왕관 이꼴 바스키아. 그래서 바스키아의 친구가 있어요.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난 당대 팝아트 키스에링. 키츠에링. 네, 키스에링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디자인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죠. 네. 키스에링도 사실 지하철 벽에 광고판에 분필 가지고 낙서를 하면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거둔 어린 작가였는데, 그 88년에 바스키아가 생을 마감하고 너무 슬퍼서 키스에링이 바스키아 추모작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온통 왕관. 왕관, 검은 검은색 왕관. 왕관. 네, 왕관이 이제 죽은 거죠. 저도 이 작품 처음 보는데요. 아, 진짜요? 네. 이게 키스에링이 바스키아를 추모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키스에링도 일찍 죽었죠. 네. 에이즈 합병증으로 죽었나요? 네, 에이즈로 아. 에이즈가 걸려서 에이즈 후원 뭐 단체 같은 걸 만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예,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마찬가지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그림에 많이 담아내서 둘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바스키아랑. 그래서 절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쵸? 좋은 그림이네요.
두 작가 다 지금은 없죠. 음. 네, 안타깝게. 앤디 일찍. 워홀도 없고요. 이제 앤디 뭐 다 워홀도 옛날 없고. 사람들이 되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일찍 네네. 네,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작품은 이렇게 남아서 네. 지구 반대편의 휴문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렇게 네, 회자되기도 유명해져서 하고 네, 네, 저희가 지금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랑도 받지 같이 않습니까? 네, 감상하고 있네요. 음. 이렇게 보면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은 밝아요. 그 뜻은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이고 해골이고 뼈고 본인도 약물 중독이고 하지만 그림을 굉장히 풍자적이고 경쾌하게 풀어낸 게 아마 바스키아의 화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스에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키스에링도 굉장히 그림 경쾌하죠. 자체가 네. 상당히 경쾌하고 네, 예쁘죠. 예뻐요. 그래서 지금 뭐 패션이나 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로도 바스키아랑 키스에링, 앤디 워홀 다 많이 쓰이고 있죠. 네. 그럼요. 네. 좋아요. 저는 그 사진 네.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어요? 어떤 바스키아라고 그냥 쳐주세요. 바스키아가 바스키아 사진 중에 쳤어요. 한글로요. 아 예. 한글로. 바스키아가 정장 입고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사진 하나 있습니다. 아 그거 여기 있잖아요. 그 사진 아시죠? 요거 네. 요거 바스키아 아닙니까?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네. 야, 전 이 사진 보면서 네. 나중에 사진 하나 영상에 넣어주세요. 네. 너무 멋있죠. 좀 이렇게 멋있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렇게 멋있지라는 생각을 아 정말 네. 이게 진짜 스웩이구나 하는 스웩 생각도 넘치죠. 하고 그랬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감자 마무리를 선생님의 해볼까요? 감자픽 네. 감자픽. 뱅크 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건 당근픽. 자꾸 제가 당근을 빌려고. 자, 네. 감자 선생님의 네. 감자픽 네. 장 미셸 바스키아, 장 미셸 장 미셸 바스키아. 바스키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네. 저도 좀 바스키아 사실 좋아하지만 그냥 그림만 보고 표면적으로 아 뭐 이런 사람 이런 느낌 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덕분에 오늘 바스키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네.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지금 집에서 답답할 텐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바스키아를 통해서 바스키아가 본인이 하고 싶은 뭐, 멘트를 준비를 또 하셨군요. 아, 참 이렇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나. 너무 자연스럽게 네, 치고 들어가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네, 바스키아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나타냈잖아요. 네, 음악가는 음악으로 나타내고 작가는 글로 나타내는데 여러분은 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좀 지루한 일상이 조금은 그 즐거워지지 얘기를 하시려고 않을까. 이렇게 아니 중요한 얘긴데요. 네. 그쵸? 네, 표현을 표현. 하랍니다, 여러분. 네, 표현을 하시고요. 조금 표현해 보시고요. 네. 즐겁게.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당근픽으로 네. 또 좋은 수업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놀려요.